오늘은 펠레의 새 옷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펠레의 새 옷입니다. 새 옷 좋잖아요. 네. 제목 그대로 펠레가 새 옷을 얻게 되는 가정인데요. 펠레는 이 새 옷을 그냥 엄마한테 졸라서 사입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선물로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펠레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펠레의 새 옷이 주인공이에요. 펠레라는 캐릭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지 않고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고 펠레는 그 과정에서 어떤 노동을 대가로 지불을 하는가, 이런 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서정입니다. 그림책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는 그림책의 역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펠레의 새 옷입니다. 이게 1912년에 나온 책이에요. 스웨덴 작가의 책입니다. 스웨덴 그림책은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죠. 펠레의 새 옷은 스웨덴 그림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엘자 베스코브라는 그림책 작가의 작품입니다. 스웨덴에서 제일 권위 있는 그림책 상 중에 하나가 엘자 베스코프 상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작가예요. 스웨덴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전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필치로 그려낸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자 베스코프의 책은 몇 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펠레의 새 옷입니다. 새 옷 좋잖아요. 네. 제목 그대로 펠레가 새 옷을 얻게 되는 가정인데요. 펠레는 이 새 옷을 그냥 엄마한테 졸라서 사입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선물로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앞에 보시면은 펠레가 있고 양이 한 마리 있죠. 펠레는 양을 키워요. 자기 양이 있어요. 양 무럭무럭 자라고 펠레도 무럭무럭 자라고. 그래서 옷이 작아졌어요. 제일 좋은 옷이. 이 서양 사람들은 썬데이 클로즈라고 해갖고 일요일에 교회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거든요. 그 옷이 작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양털을 깎습니다. 그래서 깎은 양털을 가지고 할머니한테 가요. 할머니 이거 손질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알았다. 그러면 밭에 가서 잡초를 뽑아라. 펠레는 잡초 뽑고 할머니는 양털 손질해주고. 그럼 이제 손질된 양털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 이걸로 실을 짜주세요. 엄마가 알았다. 그동안에 여동생 좀 돌봐라. 펠레는 여동생 돌보고 엄마는 그걸로 실을 짜고. 실을 가지고 가서 페인트 가게 아저씨한테 그래서 이거 물들이려고 그러는데 물감 좀 주세요. 내가 지금 그 물감이 없는데 너 읍내에 가서 내 심부름 좀 해주고 남는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물감 사와라. 그래서 펠레는 혼자서 나룻배를 타고 호수를 저어가서 읍내에 가서 아저씨 심부름을 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요 파란색 물감을 사와서 자기가 그 실에다가 물을 들여요.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서 이걸로 천을 짜주세요. 외할머니가 그러면 그동안에 돼지를 돌봐라. 돼지 돌보고 천을 짜고. 나중에 이제 양복점 아저씨한테 가서 이걸로 옷 좀 만들어 주세요. 옷 만드는 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이 아저씨는 일을 3개를 시켜요. 뭐 돼지를 먹이고 풀을 베어오고 장작을 날라오고. 그거를 하는 동안 아저씨는 그 옷을 만들어 주고 다 만든 옷을 입고 이렇게 그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양은 그동안에 털이 다 자랐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양한테 고마워 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피터 래빗 이야기하고 많이 다르죠. 근데 피터 래빗에서는 피터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피터가 겪는 여러 모험들을 따라가는데 이 이야기는 펠레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펠레의 새 옷이 주인공이에요. 펠레라는 캐릭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지 않고 이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참여하고, 펠레는 그 과정에서 어떤 노동을 대가로 지불을 하는가, 이런 거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피터 래빗 이야기는 영국의 어떤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보여주는 그 정신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고요. 스웨덴은 사실은 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이렇게 뛰어나게 그 활약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좀 더 조화롭게 그 짜여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아이가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어떤 한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죠. 굉장히 다른 어떤 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삐삐 롱스타킹 얘기요. 그게 역시 스웨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삐삐 롱스타킹을 쓴 린드그렌이 그거를 출판사에 보여줬을 때 굉장히 여러 군데서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대부분 이유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한테서 뭘 배우라는 거냐,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개성을 드러내고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남하고 어떤 갈등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얘기를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주요 관심사였죠. 이 펠레의 새 옷이 그거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그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고, 그래, 영국이 그렇구나, 스웨덴이 그렇구나, 뭐 이런 거에 좀 눈이 뜨인다고 할 수 있죠. 엘자베스 코프의 또 다른 책으로 피터 아저씨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피터 아저씨가 주인공인데 꼭 그 사람이 원톱 주인공이 아니라 피터 아저씨의 선물입니다. 요게 다 피터 아저씨의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들고 가는 게. 피터 아저씨는 아주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어서 끊임없이 뭘 만들어서 이렇게 동네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집은 너무나 헐어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너 집이 이렇게 헐어가지고 위험해서 여기서 살게 할 수 없어. 빨리 집을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너를 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이럽니다. 도저히 그 기간 안에 그 작업을 하기는 불가능하죠. 동네 아이들이 다 힘을 합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모여들어서 누구는 지붕 고치고, 누구는 창문 고치고, 누구는 뭐 현관문 고치고, 이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요. 물론 어른들도 돕기는 하지만 펠레처럼 아이들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냥 어른들이 해주는 거 받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시 펠레의 새 옷의 마지막 장면처럼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동체의 화합을 중요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세계를 그리는 그런 그림책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작가, 그 나라 그림책의 어떤 그 효시가 될 만한 그림책을 만든 작가들의 대표적인 작품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그 뚜렷한 차이점,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책이 그래요. 그냥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바깥 세상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를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다음에는
그럼 독일에서는 도대체 어떤 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책을 만들어 보여주는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